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민규라고 합니다. 아유, 박수까지 쳐주시고 감사합니다. 지금 앉아 계신 부모님들은 다 아이들이 중앙고 학생들인가요? 아니면 다른 학교도 있나요, 지금? 과천고도 있나요? 아무래도 좀 그럼 지루하신 시간이 좀 될 수 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이가 중앙고인?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있는 혹시 학생 이름이 정말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제 크게 많은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왜냐면 어차피 뭐 많은 얘기를 여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내신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고 위주의 이야기가 될 거라서 많은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앞서 이제 1학기에서 했던 내용들이 과천고는 전범위가 끝나고 이제 집중 이수였기 때문에 이제 사실 오늘이랑 내일 모레 이제 직보가 끝나면 과천고는 이제 수업이 모두 끝나게 되고요. 중앙고는 이제 내일 직보가 끝나면 여름방학 방학 특강부터 해서 사실상 이제 특강이란 표현도 좀 무색할 만큼 진도를 빨리 나가고 다시 내신을 한 번 더 들어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뭐 제가 여기서 뭐 물리가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100번 1000번 해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어서 뭐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다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제 양력인데요. 거기 그냥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 가지 했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라서. 네. 일단 뭐 추구하는 방향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 뭐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라기보다는 이제 물리라는 과목에서 추구해야 되는 방향을 좀 적어 놓은 거고요. 다른 건 다 안 보셔도 되는데 이제 중요한 키워드는 사실 절차적 사고라는 겁니다. 물리에서 중요한 거는 절차적 사고라는 거고요. 우리 이제 과천고 학부모님들도 혹시 아이가 수능에서 물리를 선택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절차적 사고라는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연습을 시켜 주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 절차적 사고가 필요한 파트는 이제 중앙고도 1학기에 끝나긴 하지만 역학이라는 파트가 절차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요. 절차적 사고란 게 뭐냐면 이 절차적 사고라는 말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아요.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하거든요. 절차적 사고가 뭐냐면요, 거대한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막 사고를 한다가 아니라, 아무 근거 없이 사고를 한다 이게 아니라, 거대한 사고를 함에 있어서 이 사고를 다 잘게 쪼개요. 그 다음에 쪼개놓은 아주 작은 조각들에 대한 사고를 시작을 하고, 그렇게 완성된 사고들을 하나의 거대한 프레임으로 완성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절차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에서는 이 절차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절차적 사고를 잘 하는 친구들은 물리를 재밌어 합니다. 왜냐면 단계적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거든요. 문제가 풀리면 재밌죠. 네. 자, 일단 2학기 시험 범위라고 되어 있는 걸 먼저 이제 보면은, 보통 이제 중앙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들이 1학기 때 역학과 에너지와 시공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 역학이라는 단원이 가장 어려워요. 아이들이 물리를 포기하는 순간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역학에서 이제 물리를 포기하고 저 물리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수능에서 물리를 선택하고 싶다라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2학년 내신에서 역학이 어땠어? 라고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역학이 재밌었어. 잘 하진 못했어도 역학이 재밌었어 라고 얘기한다면 수능에서 물리를 선택하는 건 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물리라는 과목은 정말 그렇게 역학을 재밌어 하던 친구들이 선택을 하다 보니 고인물 파티가 됩니다. 고인물이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네. 고인물 파티가 돼서 그냥 이걸 어떻게 풀었어 수준이 아니라 왜 틀려? 가 됩니다. 네, 최상위권 친구들은요, 왜 틀려가 됩니다. 네, 시간이 좀 부족해서 틀렸어. 연습이 좀 필요해. 왜 틀려? 이런 집단들이 모여서 선택을 하는 게 이제 물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들도 겁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만약에 수능에서 물리를 선택하겠다라고 한다면 역학이 어땠어? 역학 할만했니? 역학 재밌었니? 사실
할만했니? 점수가 좋았니? 보다 중요한 건 재밌었니입니다. 역학을 문제를 풀면서 넌 재밌었니? 그게 재밌다면 사실 나머진 거저 먹는 거거든요. 선물 같은 거예요. 역학을 통과한 친구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전기와 자기 파동은요, 기본적으로 정말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은 단원이고요. 이해가 안 되면 외우면 돼요. 지금 물리 선생님으로서 할 말은 아닌데요. 이해가 안 되면 외우면 되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돼요. 앞에 역학에서 조금 내신 성적이 안 좋았어? 괜찮아. 포기하지 마. 너에게 선물을 줄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싸움보다는 엉덩이 싸움이고요. 마치 내가 물리를 잘한다고 착각할 수 있는 단원입니다. 굉장히 뿌듯함을 얻어갈 수 있죠. 네. 그러나 여기서 자신감을 얻었다고 수능에서 함부로 물리를 선택하면 안 되고요. 다시 한번 역학이 재밌었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학이 재밌었니? 이 역학이 재밌으면 물리를 꼭 선택하기를 저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물리가 쉽냐? 그럼 쉽지는 않거든요.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감히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희가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물리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당함받고 있지만 어디 가서 물리 선생님이라고 말하기 굉장히 부끄럽다. 왜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물리를 가르치지 않는다. 그럼 뭘 가르치나요? 그냥 문제 푸는 기계로 만들어줄 뿐이다. 왜냐? 입시가 그걸 요구하니까. 사실 이게 되게 슬픈 얘기지만요. 팩트입니다. 입시가 우리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건 지식도 아니고요. 그냥 약간의 지능과 성실함을 가장한 뿌듯함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문제풀이 기계로 만들길 원해요. 이게 입시의 물리라는 과목의 입시에서의 역할입니다. 그럼 그걸 왜 하냐? 이유는 단순하죠. 공대생의 필수 과목은 물리고요. 물리라는 과목은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그런데 입시에서는 물리라는 과목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친구들이 대학에 와서 연구실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가? 성실하게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을 수 있는가? 너는 약간 머리가 나쁘지 않은 성실한 노예가 될 준비가 되었는가를 뽑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맞거든요. 저희 대학 가면 하는 게 항상 공대생들은 교수님의 노예가 되는 걸 자처하잖아요. 아주 훌륭한 대감집 노예가 되기 위해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사실.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물리라는 과목은 늘 물리학을 가르친다기보다 물리를 가르친다기보다 물리 문제 푸는 기계가 되는 걸 가르칠 뿐이에요. 특히 역학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늘 아이들에게 사과를 하죠. 열심히 가르치고 미안해. 물리는 대학 가서 배우는 거야. 대학 학교 가면 꼭 찾아와. AS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 3, 4단원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근데 편안하다고 해서 혼자 할 수 있냐? 안타깝게도 혼자 하기가 쉽지 않죠. 특히 중앙고 위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비유를 쓰긴 했는데요. 일반적인 학교하고 좀 차이가 중앙고가 좀 특이해요. 자, 작년까지는 수능 특강을 95% 변형해서 냈어요. 근데 올해 선생님이 좀 바뀌셨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물리 선생님이 올해 그 1학기 때 수능 특강에서 안 내. 그거 너무 어려워. 안 내. 이러시더니 정작 중간고사 때 수능 특강에서 한 50%인가 60%를 냈습니다. 이상해요.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인가 봐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학기도 마찬가지로 수능 특강에서 한 70% 정도 내지 않을까.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럼 중간고사 때 왜 중간고사만 얘기하냐면 아직 기말고사를 안 봤죠. 네. 중간고사 때 그럼 수능 특강 한 60% 변형하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3점짜리 좀 쉬운 문제 변형해서 내는 거 한 20%. 그 다음에 킬러가 이제 역학에서 대부분 킬러가 나오니까 그거 변형하는 거 한 10% 이렇게 냈는데요. 아마 비슷할 겁니다. 비슷하다고 전 보고요. 심지어 수능 특강 변형의 비율이 더 많아질 거예요. 왜냐면 수능 특강은 수능 특강이라는 책 자체가 되게 좋은 책이에요. 되게 좋은 책이라서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굳이 모의고사를 변형하는 것보다 이거 쓰는 게 좋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약간 이제 학교 선생님들의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이제 요 밑에 보면 이제 공부 교재를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자 같은 개념서, 수능 특강, 뭐 자인 스토리 이런 것들을 이제 쓰면 됩니다.
저희 수업 교재에서 이제 방학 특강 교재로 쓰고요. 뭐 수능 특강 있고요. 내신 대비 교재 있습니다. 이러는데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쓴 건 아니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학교 선생님들이 아무 교재에서나 시험 문제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쓸 수 있는 저작권이라는 건 정해져 있거든요. EBS 한정, 그 다음에 모의고사 한정 저작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문제를 변형하고 싶어도 사설 모의고사 변형할 수 없죠. 그리고 특정 사설 모의고사나 특정 사설 문제집에서 문제를 끌어다가 출제를 했다?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도 저작권 문제지만 특정 컨텐츠를 밀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학교 선생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능 특강 변형을 할 수밖에 없고요. 모의고사 변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유명한 문제들이라고 하는 좋은 문제들을 가져다가 변형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이거는 중앙고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느 지역에 가던 제가 첫 해에 그 지역에 가도 적중률이 낮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오래 해야 그 학교의 적중률을 높이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항상 모든 학교가 똑같아서 어느 지역이든 처음 가는 지역에서도 항상 적중률이 60% 이상은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희 내신 대비 교재가 최근 8년치 수능과 모의고사 모든 문제를 다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적중을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중앙고 위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보통 학교들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중앙고는 조금 더 특이하게 수능 특강의 비중이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궁금한 거.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하루에 적절한 물리 공부량은 얼마일까요? 싹 비어있죠? 네, 안 중요해요. 그냥 매일 꾸준히 1시간씩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공부해라, 무얼 해라. 아유, 다 됐고 그냥 하루에 1시간만 물리 공부하자. 늘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숙제를 일주일에 뭐 한 100문제를 내줘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100문제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하죠. 나누기 7, 15요. 하루에 15개도 못하면 모의고사 한 해분도 안 되는데 하루에 15개도 안 풀면은 네가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늘 사람이 아니길 자처하고 숙제를 다 못 해오죠. 숙제 언제 시작했어요? 이러면 숙제 왜 못했어요? 이러면 뭐라 그러냐면 어제 다른 과목 숙제가 너무 많아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 6일 놀고 어제 하냐?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늘 반복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히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씩인데 사실 1시간 반도 역학할 때 얘기고요. 2학기 때는 하루에 30분만 해도 됩니다. 매일매일 30분만 하면 물리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2학기는요. 선물이라니까요. 하루에 30분만 물리 공부를 하면 담아줄 수 있는 수준의 단원과 문제예요. 선물이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늘 그런 선물을 싫어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늘 노는 걸 좋아하니까요. 자, 그럼 알맞은 물리 공부 방법은 뭐냐? 그 30분 동안 무슨 공부를 하면 되냐? 논리력을 길러야 되고요. 문제 적용 능력 기르고요. 독립성을 기릅니다. 이게 뭐냐면요. 생각의 순서라는 거예요. 생각의 순서, 논리력은. 그럼 생각의 순서를 아이들이 스스로 키우는 건 쉽지 않겠죠. 그래서 항상 수업 중에 A여서 B고 B여서 C고 C여서 D고 그래서 D여서 이런 결론이 나온단다. 자, 같이 생각해보자. 늘 반복을 하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똑같이 얘기해요. 그래도 안 돼? 그럼 외워. 일단 외워봐. 외운 대로 문제가 나와. 일단 외워. 내신이잖아. 그리고 절대 수능은 선택하지 말자. 근데 그게 맞아요. 이게 지금 이제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좀 말을 아끼고 있긴 한데요. 저는 사탐론을 권장합니다. 수능에서 사탐을 선택하는 걸 권장하는 편이에요. 왜 무리해서 물리와 탐구 두 개를 굳이 선택을 하지? 못하는데? 이게 진짜 어쩌면 되게 아픈 말일 수 있는데요. 입시는 전략입니다. 입시는 전략이에요. 절대 객기와 곤조가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과탐에서 2등급 안착할 자신 없으면 사탐 가서 1등급 맞으면 돼요. 이게 재작년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학과마다 과탐 선택을 의무로 하는 과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다 가산점으로 바뀌었잖아요. 특히 내후년에 입시 과정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2 애들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들에서 그렇게 모험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가산점 줘버리고 끝내요, 탐구에서. 그럼 가산점이 유리하려면 사탐 1등급보다 높아진다는 보장이 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보장이 안 되잖아요. 우리 학생이 만년 3, 4등급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안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럼 사탐 외워가지고 1등급 맞을 수 있으면 사탐 해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사탐해라는 아닙니다. 반드시 근거와 명확한 판단의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이제 그런 걸 잘 판단해서 아이들에게 권장합니다. 너 물리 선택하지 마. 물리 선생님인데 너 물리 하지 마. 너 물리 대신 사탐해. 대신에 나머지 하나 과탐 중에 너가 생물이 좀 잘 나오니까 생명해. 괜찮아. 네가 내 수업을 안 들어도 돼. 그게 네 인생에서 전략이 맞으면 안 들어도 돼. 괜찮아.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네 인생이야. 라고 늘 얘기하지만 아이들은 불안해합니다. 똑같이. 될까? 그리고선 이제 언제 이제 결심을 하냐? 이제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을 치르면서 아, 선생님 말이 맞았구나. 저 사탄 납니다. 이러고 가요. 예. 어쨌든 이제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우리가 이제 내신에 대한 얘기니까요. 그래서 알맞은 물리 공부법은 이제 논리력을 기르는데 순서대로 생각의 사고를 따라가면 되고요. 특히 2학기 과정에서 시험 문제로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추론 문제입니다. 추론 문제. 그러니까 추론 문제라고 하는 거는 경우의 수를 따져주는 문제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전기에서 무슨 아까 전기작이랑 시험 범위가 전기작이랑 파동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무슨 추론 문제가 나오냐? 점전하 3개 갖다 놓고 부호 안 알려주고 얘가 무슨 힘 받을 때 얘는 어떻게 되고 얘는 어떻게 될 때 얘는 어떻게 되게 이런 거 물어봐요. 그다음에 전류 흘려놓고 주변에 자기장이 막 생기거든요. 그럼 그거 가지고 어느 지점에서 자기장이 어느 방향에 얼마큼의 세기일 때 이 지점엔 얼마인데 여긴 얼마하게 막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결국 표 잘 그려서 문자 잘 써서 숫자 잘 써서 계산 실수 안 하면 풀 수 있어 라고 늘 알려주거든요. 연습하면 됩니다. 연습하면 되는 영역들이에요. 파동은 그냥 정말 되게 제가 되게 건성 얘기하는 것 같고 되게 나쁜 사람 같이 진짜거든요. 외우면 돼요. 그래서 내신은 그래요. 내신은 수능하고 좀 다릅니다. 내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신에서는 사실 2학기에 설명할 때는 항상 되게 죄송하고 미안한데 성실한 사람이 잘해요 라고 밖에 할 수가 없어요. 말을. 머리 좋은 애들이 잘하는 건 역학 파트고요. 성실한 애들이 잘하는 건 2학기 파트입니다. 물론 머리 좋은 애들은 그냥 다 잘하긴 합니다. 그건 이제 논외로 칠게요, 저는. 그리고 나서 이제 독립성을 기른다. 이거는 논리력을 기르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적용성을 배우고 그걸 스스로 반복하는 연습을 반복하면 됩니다. 단순해요, 되게 생각보다 물리 공부는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큰 틀에서는 뭐 제가 사실 물리 공부를 이렇게 해야 돼요 라는 게 역학 파트 설명할 때는 엄청 자세히 많이 얘기하는데 2학기 파트 얘기할 때는 그냥 성실하면 돼요, 성실하면 돼요, 성실하면 돼요 이거밖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기만 해도 근데 그 성실함도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하루에 30분 진짜 하루에 30분 일주일에 3시간 반만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 2학기 파트에서는 틀릴 게 없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냥 요거는 이제 제 1년 코스를 써놓은 거여서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라는 건데요. 이제 개요잡기, 전자기 파동, 여름방학 때 최대한 끝내려고 하고요. 전체 개념을 다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 기말 내신 수업에서 이제 문제풀이 연습을 시킬 거고요. 강의의 특징은 조금 독특한 게 많은데요. 요새 어느 학원을 가든 영상을 수업 시간에 다 찍어주잖아요. 저는 영상을 찍진 않습니다. 대신에 이 모든 영상을 따로 혼자 스튜디오에서 외롭게 찍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스튜디오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쁘게 찍어서 아이들에게 배부하고요. 그 다음에 뭐 교재는 뭐 지필은 당연히 직접 지필해서 쓰고, 그다음에 판서 수업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질의응답 같은 경우도 이제 수업 전후로도 질의응답을 받고요. 그 다음에 제 개인 번호 아이들에게 다 공개해서 카톡으로 다 질문할 수 있게 충분히 유도하고 있고요. 뭐 궁금한 거나 상담 이런 것도 언제나 학생들이 편하게 할 수 있게 연락처로 교환을 해서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찍어서 이제 온라인 강의 수강 페이지로 제공하고요. 이제 수강 페이지가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직접 만들어서 쓰는 사이트인데요. 그 아이들에게 이제 수강할 수 있는 이제 커리큘럼을 다 인강 사이트처럼 만든 거예요, 직접. 그래서 맞아요. 제가 쓰려고 만들어가지고 좋다고 주변 강사분들이 이거를 자기한테 팔으라 그래서 열심히 또 이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분들이 쓰고 좋다고 그래서 이걸 쓰는데 아이들에게 그냥 들어와서 볼 수 있게 해놔서 언제든 편하게 복습용으로 볼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 수업 진행 과정을 부모님 휴대폰으로 문자 발송을 한다고 써놨는데요. 죄송합니다. 발송 안 합니다. 네, 왜 안 하냐면요. 이게 부모님 휴대폰으로 문자 발송을 했더니 어떤 사태가 펼쳐지냐. 학생의 현 상황과 숙제가 공통 숙제가 있고 개별 숙제가 있는데 학생의 상태에 따라서 제가 문제를 더 주기도 하고요. 상태에 따라서 공통 숙제를 어떤 학생은 조금 더디면 빼고 개별 숙제를 줘요. 근데 이걸 문자를 이제 발송을 했더니 이걸 한 명 한 명 다 디테일하게 발송할 수 있는 솔직히 시간적 여유가 안 되긴 해요. 제가 수업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한 명 한 명 보낼 수 없어 공통 문자를 보냈더니 어떤 사태가 펼쳐지냐. 어머니께서 너무 열정이 넘치셔가지고 아이한테 너 왜 숙제를 안 하니? 하고 일일이 체크를 하다 보니까 아이가 반발이 커져가지고 학원 오기도 싫어하고 공부도 안 하고 싶어하고 숙제를 오히려 더 안 하는 상태가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1차적으로 아이 편입니다. 그래서 아이 얘기를 충분히 듣고 아이가 잘못하면 아이를 혼내고 만약에 상황적 요소가 있으면 차라리 남겨서 더 시키는 편이지 죄송합니다. 문자 안 보내기로 했습니다. 몇 번 겪고 나서 안 보내는데 대신에 제 핸드폰 번호 다 공개하니까 반대로 어머님들께서 궁금하시거나 또는 뭐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연락을 다시 드리곤 하니까 오히려 좀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매 수업 시간마다 직전 시간에 배운 내용 시험을 진행하고요. 마찬가지로 아이의 상태를 학부모님과 공유를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시험이거든요. 제가 12문제를 내요, 매주. 12문제를 냈는데 12문제 중에 애들이 보통 잘하는 애들이 10개 맞고요. 일부러 10개 맞게 시험을 내요. 2개는 꼭 틀리게 내고. 그리고 진짜 공부를 처음 하는 친구들은 3개 맞기도 하고 4개 맞기도 하는데 이제 그거를 다 하나하나 원래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아이가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2개 중에 3개 맞았어요 보내면 그날 집에 가서 애가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맨날 혼나가지고. 다음에 와가지고 선생님 엄마한테 문자 안 보내면 안 되나요? 혼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개선으로 했던 게 그럼 재시험 기회를 주겠다. 몇 번이든 재시험을 봐라. 제일 좋은 점수를 발송하겠다. 근데 그게 이제 아이들이 또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문자는 따로 공유는 안 하는데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면 또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아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날은 이렇게 맞았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날은 조금 좀 컨디션이 안 좋았고 또는 이날은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점수를 맞았고 이걸 하나 설명을 드리니까 오히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먼저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일괄 발송이나 안내로 그냥 객관화된 데이터만으로 아이를 재단할 수 없어서 발송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교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라는 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 정도가 이제 제가 준비한 건데요. 정말 그냥 어떤 입시 설명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내신에 대한 제 수업에 대한 설명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요. 열심히 잘 가르치겠습니다 말고는 사실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준비할 만큼 했는데 되게 좀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있으시면 편하게 예. 선생님 수업 들었는데요. 네네. 네네네. 이제 친구는 1학기로 끝나고 네. 얘는 물리를 수능에서 볼 것 같은데 네. 그 갭이 거의 1년이 넘게 물리를 볼 일이 없잖아요. 예. 뭐 중간중간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게 뭐 대단하게 많은 준비를 할 건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학만 하면 되고요. 2학기 동안의 역학도 대단히 많이 할 거 없고 일주일에 20개, 문제 20개만. 그리고 그 문제 20개도요, 무슨 책을 사서 푼다 이러지 말고요. 요새 EBS가 진짜 잘 돼 있거든요. ebsi.co.kr 들어가시면 거기에 AI 단추라고 있어요. 그거 들어가면요, 역대 모든 모의고사 문제랑 그 다음에 EBS 교재 문제들을 그냥 다 공짜로 줘요. 그럼 거기서 그냥 30개, 20개 선택해가지고 랜덤하게 돌려가지고 문제 만들게 해가지고 풀면 돼요.
그거 프린트 해가지고 그거 그냥 일주일에 주말에 심심할 때 게임 2판 할 거 한 판만 시키시고, 요새 무슨 게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 판만 시키고 한 판 하는 대신에 20개만 풀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하면 수능 때 정말 문제 없이 오히려 잘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역학만 잘 준비해 놓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3학년 돼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뭐 이미 했기도 했고요. 또 다른 나머지 역학 이외의 단원도 궁금하면 거기서 랜덤으로 이렇게 생성해가지고 풀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대단한 문제집이나 대단한 컨텐츠나 이런 거를 꼭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또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그러면 제가 제 연락처를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되겠다. 분필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제 개인 연락처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여기다가 뭐 문자로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아는 만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